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자, 통합사회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인데, 자, 이 챕터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 단원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2번씩 들어주시고요.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 선생님이 시간이 남으면, 시간이 좀 되면 이 부분도 교재를 좀 만들어서 네이버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됐나요? 우리 고1 화이팅! 자,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인데, 자,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하나는 이제 생태 중심인데요. 뒤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인간 중심주의.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인간이 우월하죠. 자연은 인간 밑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법적 사회. 인간과 자연부터 독립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과 별개다. 우리는 굉장히 우월하고 뛰어난 존재다. 이건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고 인간의 본래적 가치만이 인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존재. 인간이 자연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바라보는 겁니다. 도구적 자연관인데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구성 요소는 인간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자 도구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만 있다. 인간은 도덕적 자율성이 있대요. 즉 식물이나 동물은 없지만 인간은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뭐 할 수 있다?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 중심주의 관점입니다. 인간 중심주의의 장점과 단점인데요. 긍정적인 측면은 과학기술의 발전, 경제적 풍요를 가져올 수 있죠. 그렇죠? 자연을 지배,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경제적 풍요. 선생님이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자, 이게 꼭 우리에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은 자원의 고갈, 환경오염, 심각하죠?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치? 그리고 심지어는 이러한 개발과 인간 중심으로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점점점 변화되고 있죠. 그치. 지구 온난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인간 중심의 사과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인간 중심주의 학자들이 누가 있냐면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제자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치? 자,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 뭐라 했냐면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뭘 가지고 있다? 이성,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치?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고요. 자, 우리 중세 그리스도교의 번창을 가졌던 최고의 철학자죠. 스콜라 철학의 대표주자 누굽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여러분, 스콜라라는 단어에서 스쿨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스콜라는 학교 철학이야, 학교 철학. 그치? 자, 이 사람은 중세 시대는 여러분 그리스도교가 지배하는 시대잖아요. 신의 섭리에 의해서 동물이 인간을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신의 명령이다. 신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었고 동물을 어떻게 하나 지배하고 식물을 지배하고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막 동물을 죽이거나 이런 거를 인정하진 않습니다. 그치? 심심한데 오늘은 고양이 사형 뭐 이런 거 있잖아. 고양이를 한번 사형시켜 볼까? 막 이런 거. 이런 건 인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고 인간이 가장 우월한 존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얘기예요. 자, 우리 중세 근대 철학자 누가 있습니까? 베이컨, 데카르트, 그 다음에 칸트가 있죠. 이 세 사람을 공부할 건데, 베이컨, 자연은 인간의 봉사기 위하 존재하며 자연을 정복하는 도구로서 지식이 중요하다. 자연은 인류의 복지수단이다. 봐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을 봉사하도록 해라. 그치? 이 베이컨의 관점입니다. 그치? 경험주의 베이컨.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철학자죠. 자연은 정신적이지 못한 열등한 존재다. 열등한 존재다. 기계적 인과 법칙에 존속되는 존재이다. 영혼이 없다. 자연은. 얘네들 다 자연은 영혼이 없어. 동물은 영혼이 없어. 인간은 정신을 소유한 조문한 존재지만 인간은 영혼이 있고 이성이 있지만 자연은 의식이 없는 물질이다 라는 겁니다. 물질에 불과해. 그러니까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 중심주의 철학자들의 얘기예요. 자, 인간 중심주의 철학자의 가장 마지막이면서 시험에 잘 나오는 칸트. 칸트는 뭐라 하냐면 자연은 도덕적 주의를 부정합니다.
자연에 대한 간접적 의무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자연의 간접적 의무라는 건 뭐냐면 함부로는 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죽이거나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연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동물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인간에게도 함부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칸트입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도덕적 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치? 자연을 지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만이 도덕적, 자연을 보호할 수도 있다. 그치? 그러니까 자연은 도덕적 주의를 가질 수가 없다. 인간만이 도덕적 주의를 갖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칸트의 장점은 뭐냐면 간접적 의무입니다. 간접적 의무. 자연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러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이성적 존재만이 자율적이고 도덕적 존재이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상하지 않으려고 동물에 대한 친절을 실천해야 한다.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이라면 사람에 대할 때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물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뭐예요? 간접적 의무. 그렇지?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본성을 판단할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선한 사람들이야. 동물을 잘 키우는 사람들이죠. 죽을 때까지. 그치?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우리도. 그게 바로 칸트에 나온 철학 사상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무를 질 능력이 있는 다른 존재를 알지 못한다. 인간의 다른 존재와 관련한 자기 의무를 이들 존재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 인간은 인간에게만 의무를 가는 거죠. 그러나 동물에게는 뭐다? 간접적 의무다. 도덕적 실천적 이성의 주체로서 인간은 도덕적 주체이고 실천적 이성의 주체이다. 인간이 자연 안에 존엄하며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라고 얘기한 게 누굽니까? 자, 프랑스 사람 칸트입니다. 칸트. 칸트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날렵하죠? 날렵합니다. 날렵하고 굉장히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6시 수업이라면 1초도 안 늦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칸트를 보고 프랑스에 있는 아이들,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뭐라 했냐면 시계와 같다라고 했어요. 시계. 움직이는 시계입니다. 그렇지? 칸트입니다. 간접 의무를 강조했죠. 동물에 대해서. 자, 생태 중심입니다. 대표적인, 자, 생태 중심의 특징은 뭐냐면 지구의 모든 가치는 존재는 내재적 가치가 있다. 지구는 하나의 내재적 가치.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뭡니까? 도덕적 지위가 있는 거죠. 그치? 보존하고 보호하고 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덕적 주의는.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재적 가치. 이 내재적 가치는 도덕적 주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인간 중심주의는 뭐라고 하냐면 데카르트, 칸트, 베이컨,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다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했는데 생태 중심주의는 지구에 뭡니까? 동물, 식물, 심지어는 뭡니까? 흙, 물, 불, 땅까지 모두 다 내재적 가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모든 자연과 인간은 연결되어 있고 자연끼리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뭐다? 공동체이다. 공동체. 인간은 대지의 공동체에 속하고 평등하다. 그러나 인간은 뭐만 해야 된다? 자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보호하는 역할만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린 평등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연과 평등한 존재일 뿐이다. 우리도 자연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치? 자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 밖에 나가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치? 뭐 인간이 인위적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구에 사는 것만큼 편리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행성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유기체적 인간.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 동물이 없어지면 인간도 불편해지는 거죠. 그렇지? 자, 근데 이들이 비판받는 게 있습니다. 전체력적 사고가 아니다. 전일적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냐면 환경 파시즘인데 이 전체력적 사고는 뭐냐면 전체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봐봐. 제주도에 노루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루를 잡아먹을 수 있는 먹이사슬이 없기 때문에 노루의 숫자가 너무 늘어나면 식물들이 어떻게 될까? 다 파괴되겠지? 배설물이 넘쳐나니까 오염되겠죠? 그러니까 이 조화를 위해서 어떻게 되나? 노루의 숫자를 어떻게 된다?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노루의 숫자를 줄이는 거죠. 그치?
미국의 콜로라도 공원인가? 사람들이 회색 늑대가 너무 싫어서 회색 늑대를 죽여버리면 행복하겠지 하고서 회색 늑대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먹이 사슬이 깨지면서 거기 있던 사슴이나 초식동물들이 늘어나면서 황폐해지죠. 황폐해지니까 초식동물들도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회색 늑대를 데려오니까 자연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연이 살아나고 움직여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굉장히 달랐던 거죠. 회색 늑대가 초식동물의 숫자를 유지시켜주고 초식동물의 숫자가 유지되니까 식물들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우리 코로나의 역설도 나왔잖아. 코로나 때문에 인간의 생산활동이 줄어들고 공장이 가동이 멈추고 인간이 불편해지고 인간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동물들이 도시에 나타나고 공기가 맑아지는 코로나의 역설. 지구온난화를 약간 지연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라고 생태 중심주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레오폴드예요. 레오폴드. 대지윤리, 땅의 윤리입니다. 땅의 윤리. 공동체, 도덕 공동체의 범위는 동물, 식물, 흙, 물, 무생물까지 대지까지 확대된다. 모두 다 보호의 대상이다. 모두 다 내재적 가치가 있다. 보호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생명 공동체의 무생물까지 포함하면 온전함, 안정성, 아름다움, 심미적인, 아름다움, 심미적인, 다른 말로 하면 보존할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대재의 정복자가 아니라 구성원이다.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다? 자연을 보호하는 거죠. 인류는 대지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류의 역할은 동료 구성원과 대지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반드시 수반한다. 레오폴드는 개별 생명체의 복지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 그러니까 개별 생명체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생명 공동체를 중시하다 보니까 조화를 강조하고 그치 소수의 희생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노루사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치? 여러분 바다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상어가 필요하잖아. 그렇죠. 상어가 없어지면 바다의 먹이사슬이 깨지죠. 그러니까 모두 다 자기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생명 공동체의 중심이 생태계의 중심의 입장에 취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보호해야 된다는 게 레오폴드의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중심주의냐 생태 중심주의냐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태 중심주의의 특징을 물어보거나 인간 중심주의의 특징을 물어볼 겁니다. 됐나요? 학자보다는 포괄적으로 공부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학년은. 자, 인간과 자연과의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다라는 거야. 그리고 상호 보완적이고 조화와 공존 관계죠. 그러면 동양의 자연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동양의 자연관. 유교. 만물은 몰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천인합일입니다. 사람과 하늘은 하나다. 자연과 인간 하나로 일치하는 이상적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연 속에 인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인간과 존재들에게 자연이죠. 인을 베푸는데 인이 뭐냐면 사랑, 배려. 이 배려라기보다는 이게 더 뜻이 가깝거든요. 같을 여자에 마음 심자를 써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서가 되죠, 서. 여기 다시 써볼게요. 자, 같을 여자니까 여기다 입구자 놓고 마음 심자를 새기면 서가 됩니다. 서가 뭡니까?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배려예요.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배려는 뭐다? 타인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겁니다. 자연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이 아니라 자연의 입장에서. 굉장히 뜻이 깊죠? 자연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것이다. 그 유교입니다. 유교.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불교가 더 놀라울 정도로 자연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어떠냐면 만물이 서로 연결돼 있고 상호 의존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연기설, 인연생기. 다른 말 하면 인연생기, 연기. 다 연결돼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혼자 자라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햇빛.
땅, 흙, 벌레, 그치? 벌레, 나비 같은 거. 벌레, 그쵸? 그 다음에 뭡니까? 공기, 공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존재하는 겁니다. 나무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다른 사람과, 다른 사물과, 다른 자연과, 다른 만물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무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냐면 자타, 자신과 타인은 불이, 아니불, 불이, 둘이 아니다. 그치?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둘이 아니다. 불이. 자신과 타인은 둘이 아니다. 자신과 타인은 둘이 아니다. 즉, 이게 자타불이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죠. 나무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기. 공기가 있으니까 나무가 존재하는 거고. 꽃이 있으니까 나무가 존재하는 거고. 흙이 있으니까 나무가 존재하는 거고. 세균이 있으니까 나무가 존재하는 거고. 공기가 있으니까 나무가 존재하는 거고. 바람이 있으니까 나무가 존재하는 거고. 햇빛이 있으니까 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정해볼까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햇빛이 있기 때문에, 세균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세균들, 세균이 있기 때문에, 또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태어날 수 없잖아요. 부모님이 있어야 되고, 부모님이 아기를 낳을 때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도움에 여러분이 자라날 때도, 인간이 되는 이런 교육을 받을 때도 어떻습니까?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저 사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고, 저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게 뭡니까? 연기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요. 자비. 뭡니까? 미물까지 사랑하는 착한 마음이 내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깨닫는 순간, 연기설을 깨닫는 순간, 저게 존재하지 않으면 나도 죽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연기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하면 자연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죠. 우리도 자연의 생명을 위협한 것처럼 모든 만물은 다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불교가 훨씬 더 자연을 정확하게, 유교도 괜찮지만 불교가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도가의 노자는 더 놀랐습니다. 노자는 딱 네 글자만 기억하면 돼요. 무위자연. 무위자연입니다. 자연은, 자, 인위적으로 하는 것을 없애고, 인위적. 선생님이 이 위를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봅시다. 자, 노자의 말이 워낙 축약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노자가 쓴 도덕경에는요, 선생님 도덕경을 참 좋아하는데, 이 도덕경에는 무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을 없애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다? 모두 살 수 있다. 자,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인간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환경이 오염되고, 자연재해가 심화되고,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결국 다시 우리에게 화살로 온다라는 것.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면 할수록, 인위적으로 할수록, 위할수록 어떻게 된다?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자는. 우리가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드니까 전쟁을 하는 것이다.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갖기 위해서 도둑질이 나타나고, 그쵸? 서로 갖기 위해서, 많이 갖기 위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면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많이 갖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거죠. 우린 노자에서 배워야 될 게 꽤 있습니다. 자,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문명으로 알려는 미국, 행복도가 높지 않아요. 세계에서 46위. 근데 행복도를 조사해본 1위가 뭐 태평양에 있는 어느 섬, 뭐 어떤 가난한 나라, 뭐 이렇게 나오게 돼요. 도대체 이들은 왜 행복한 걸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럼 인간은 가질수록 행복하지 않는 걸까? 라고 우리는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자에게는. 뭐냐면 섬에 갔는데
그들은 집을 사지 않습니다. 요즘에 집값 때문에 걱정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막 저 집 어떻게 사? 서울에 있는 집 살려면 뭐 평생 일하다 집만 사고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거잖아. 그러면 집도 포기하는 세대, 뭐 이런 세대가 존재하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들은 자기가 필요한 집을 나무로 짓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동네 청년들과 함께 사냥하러 나가서 동물을 무리하게 많이 잡지 않죠. 우리는 무리하게 많이 잡잖아. 근데 왜 무리하게 많이 잡지 않냐면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전기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무리하게 잡을 수가 없죠. 좀 많이 잡은 사람이 더 가질 수가 없으니까, 냉장고가 없어서 고기를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줍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어떻게 됩니까? 바다로 나가죠. 카누를 만들어 놨죠.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카누를 타고 나가서 어떡합니까? 물고기를 잡아요. 그러나 많이 잡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왜? 왜 많이 잡을 수 필요 없습니까? 냉장고가 없잖아. 더 많이 잡는 사람은 나눠줍니다. 사냥을 못 하시는 분,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사람, 마을 주민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걸 식사로 사용하는 거죠. 이들은 걱정이 없어요.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합니까? 바닷가에 나가서 놉니다. 수영하고 물고기 잡고 물고기들하고 어울리고 거북이 타고 막 이러더라고요. 선생님은 그 다큐를 보면서 느꼈어요. 저게 말한 것이 노자의 뜻이 아닐까. 노자가 말한 것이 저것이 아닐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천민 자본주의가 나오고 환경 재앙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이 공부와 싸우냐 스트레스 받고요. 노자의 말이 다 옳다라기보다는 노자에게 대해서 배워야 될 것이 정말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노자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이게 뭡니까? 인간과 자연과의 바람직한 관계라고 도가, 불교, 유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정확하게 머릿속에 이해하십시오. 이 부분은.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입장에서 보기에서 고르면 갑을 입장입니다. AD, 갑은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자 주인, 막 냄새가 나지? 인간 중심주의라는 거. 소유가 될 수 있다. 소유자가 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인간은 정신을 소유한 존엄한 존재이지만 자연은 의식이 없는 물질이다. 이거 뭡니까? 인간 중심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을은 인간은 자연에 대한 소유자가 아닌 자연의 한 구성원이다. 이건 뭡니까? 생태 중심주의자죠. 그럼 봐봐. 자, 첫 번째 갑은 뭐 하겠습니까? 자연은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가치를 지니는가? 자연은 인간의 이익이 필요하지. 그치? 얘입니다, 얘. 인간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그쵸? 무관하게 가치를 지니는가? 이익과 무관하게니까 아니오죠. 이익이 있는 거니까 아니옵니다. 선생님 잘못 설명할 뻔했네요. 아니옵니다. 아니오. 그치?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한 존이니까 예스죠. 예스. 예스. 그치? 예스입니다. 예스. 이쪽은 예스고 이쪽은 아니오니까 B가 답이네요. 갑은 B죠. 됐나요? 생태 중심자에는 자연은 인간과 이익과 무관하게 가치를 지니까 yes, yes, yes입니다. yes. 파란색으로 해볼까? 헷갈리지 않게. yes, yes입니다. 인간과 자연보다 우월한 아니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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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럼 뭡니까? C. 을은 C야. B, C. 카드도 아니고 말고. 자, 다음에 봐보니까 3번입니다. 이해되셨죠? B, C 카드.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봅시다. 2번 한번 볼게요. 가의 관점에서 A 사례 속에서 A의 제시할 조언을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대지의 일부, 대지 땅이죠. 대지는 우리의 일부이다. 누굽니까? 생태중심제 레오폴드죠. 그치? 술록과 말과 독수는 우리의 형제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대량으로 대지를 사육하는 축산업자 A는 축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암돼지들의 몸을 돌릴 수 없을 만큼 좁은 축산용 우리에 가둬두고 있다. 여러분 미국의 쇠고기 생산량은 엄청나잖아요. 미국의 축산 농가 가봤습니까? 엄청나게 넓은 평평한 대지 위에 소들이 거의 뭐 몇십만 몇백만 마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걔네들 가둬놨는데 걔네들 거기서 똥 싸고 오줌 싸요. 하루에 100만 마리가 똥 싸고 오줌 싸봐. 땅이 어떻게 될까? 엄청난 오염이 일어나는 거야. 엄청난 오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걸 잡아다가 인간이 먹으면 인간이 건강합니까? 거기다가 얘네들을 먹이기 위해서 미국은 세계 옥수수 생산량 1위잖아. 소를 먹이기 위해서인 거야. 소. 그래서 옥수수를 엄청나게 생산해서 그들에게 먹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주로 옥수수와 소를 생산하고 있는 거야, 미국. 자, 이렇게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닭들도 여러분 가둬놓고 대량 생산하고 있고, 돼지도 대량 생산하고, 소도 가둬놓고 대량 생산합니다. 가장 건강한 소는 뭡니까? 대지에서 뛰어놀고 자연의 원리대로 커가는 소들. 그리고 자연의 원리대로 키우는 돼지들. 자연의 원리대로 키우는 닭들. 그것들이 정말 건강한 겁니다. 자연 그대로 놔두는 거. 근데 대량 생산을 위해서 가둬놓고 거의 닭공장, 돼지공장, 소공장, 그치?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치? 자, 동물은 인간과 분리된 존재임을 이건 분리된 이분법적 인간 중심주의죠. 모든 자연은 인간을 지배,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인간을 생존하기 위해 대량 축산이 인간 중심주의죠. 동물의 대량 사육은 자연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자연을 오염시키죠. 공장의 축산은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치? 그뿐 아니라 인간에게 다시 해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됐나요? 자, 이 부분 시험 문제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모두 다 화이팅! 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선생님에게 힘이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나요? 화이팅!